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면세 산업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5일에 글로벌 최대 면세 기업인 듀프리가 중국의 알리바바와 중국 내 합작사를 설립해서 면세 사업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분율은 듀프리가 49%, 알리바바가 51%입니다. 또한 듀프리는 알리바바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유상증자 후 알리바바는 듀프리 지분의 9.99%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번 합작을 위해서 듀프리 측은 면세 관련 밸류체인과 경영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알리바바 측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의 네트워크와 디지털화 쪽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작 이슈에 대해 지금부터 5개 측면에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첫째는 듀프리 기업 소개, 둘째는 글로벌 및 중국 면세 산업 업황, 셋째는 듀프리와 알리바바가 이번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넷째는 이번 협력이 중국 면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5번째는 중국 중면, 과거 회사명은 중국 국제여행이죠. 중국 중면의 주가 점검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듀프리라는 기업이 글로벌 면세 산업 1위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듀프리에 대한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듀프리는 1865년에 스위스에서 설립이 됐고요. 1948년에 면세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2005년에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스위스, 유럽, 남미, 카리브해 지역, 북미, 남미, 그리고 아시아 등 지역으로의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에 스위스의 다른 면세 기업 인수를 했고 이어서 2015년에는 이탈리아 면세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2012년 이후 듀프리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했고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유럽, 북미, 남미의 합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중에 공항 면세점의 비중이 꾸준히 9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면세점이다 보니까 품목별로는 잘 아시는 향수, 화장품, 담배, 주류, 식품, 시계, 액세서리, 가방, 패션 등이 있죠. 이렇게 꾸준히 시장 확장을 해오면서 듀프리는 전 세계 290개 공항의 면세점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고요. 듀프리는 이렇게 글로벌 분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현재 전 세계 5대주 65개 국가의 390개 이상 도시에 2,000개 이상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듀프리는 지역별로 유럽이랑 아프리카가 44%가 되고 북미가 22%, 아시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듀프리 기업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글로벌과 중국 면세 산업의 업황인데 면세 산업 업황을 해외와 중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 2020년에 들어서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면세 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글로벌 면세 기업 1위인 듀프리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듀프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나 급감하면서 글로벌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죠. 듀프리 면세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는 공항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런 충격 때문에 아무래도 듀프리도 최대 피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 면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은 코로나 통제가 가장 빨랐고 잘된 나라고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재정부에서 지난 6월 29일에 해남도 면세 쇼핑 정책 공고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해남도라고 하면 한국 분들 중에도 해남도 관광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베이징, 상하이,香港, 홍콩 여기 맨 밑에 핑크색 둥근형으로 된 지역이 해남도인데요. 해남도는 중국 남쪽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죠. 제주도 면적의 약 19배가 되고요. 중국 정부가 2011년부터 해남도에서
면세점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에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남도를 중국의 면세 특화 지역으로 키워왔습니다. 중국인들이 해남도에서 면세품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중국 정부에서 수년간 많은 정책들을 완화해 왔는데요. 지난 6월 29일에 발표한 이번 새로운 정책을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7월 1일부터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를 기존의 3만 yuan에서 10만 yuan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러니까 한화로 520만, 기존의 520만 원에서 17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구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구매 품목은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고 상품당 구매 한도가 8,000yuan이었는데 그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회당 구매 수량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정책 시행 3개월, 즉 7월부터 9월까지 해남도에서 면세 쇼핑을 한 인원수는 83만 명에 달했고요. 소비 금액은 86.1억 yuan, 한화 약 1.4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7.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중국 해관총수에 의하면 올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해남도 면세품 매출액은 10.4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148.7% 증가했고 여객수는 14.68만 명,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으며 상품 건수는 99.89만 건, 전년 동기 대비 97.2% 증가했습니다. 현지 업계에 의하면 해남도 면세점 신규 정책 시행 3개월 이래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열정은 폭발적으로 자극됐고 면세 쇼핑 관광은 이미 점차 해남도 자유무역항 건설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어가고 있고 이는 국제관광 소비 중심의 구축과 중국인들의 면세 쇼핑이 중국 국내로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보스턴 컨설팅은 2020년 글로벌 사치품 시장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봤고요. 성장성을 30%로 전망했고 반면 미국과 유럽은 전년 대비 45% 유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듀프리와 알리바바의 이번 사업 협력은 양사에 있어서 다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듀프리 입장에서는 알리바바와의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화로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 관광 소매 시장 또는 면세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서 코로나로 인한 해외 면세 사업의 받은 타격을 좀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상반기 기준 듀프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급감하면서 글로벌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고 했죠. 특히 7, 8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에서 85%나 급감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 라이선스도 공항용 면세점 라이선스가 있고 국내 시내 면세점 라이선스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듀프리는 중국 국내 공항 쪽은 좀 하고 있지만 시내 면세점이나 그 외의 채널의 라이선스가 없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남도 면세 정책을 크게 완화하고 나서 듀프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급해진 거죠. 분명히 중국은 큰 시장이라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듀프리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럼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할까요? 듀프리는 글로벌 면세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면세품에 대한 구매력과 공급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어서 중국 국내의 어떤 관광 산업의 구축을 강화할 수 있겠죠. 사실 2020년 들어서서 알리바바는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9월 29일에 알리바바는 중국 여행사 중 해외여행 쪽 사업을 많이 하는 중신旅游 홀딩스의 5% 지분을 취득했고 양사는 합작사까지 설립해서 관광 플러스 오프라인 소매라는 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알리바바가 듀프리와 합작사를 설립한 후 관광 소매나 면세 분야에서 이 온라인 사업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듀프리는 면세품 밸류체인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알리바바는 듀프리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협력을 통해서 듀프리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사업의 위축을 좀 만회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 좀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은 거고, 알리바바는 듀프리의 강력한 글로벌 면세품 밸류체인을 활용해서 중국에서 소매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의도가 되겠죠. 이어서 이번 협력이 중국 면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듀프리와 알리바바의 이러한 협력이 중국 면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는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중국에서 면세 사업은 라이선스라는 장벽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 국내에서 면세점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8개 회사밖에 안 되고 거의 다 국有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가 면세점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서 이 양사의 합작사가 중국에서 면세 사업을, 특히 오프라인 면세 사업을 직접 영위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라이선스가 없는 기업은 면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분 투자의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면세 산업은 아직 공항 면세점과 해남도 면세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시내 면세점도 어떤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온라인 채널에서 어떤 가능성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중국 면세 산업의 80% 이상을 중국 국有기업인 중국 중면, 과거에는 종목명이 중국 국제여행이지만 2020년 6월에 사명을 중국 중면, 즉 중국 여행그룹 중면 주식 유한회사, 약칭은 중국 중면으로 변경했죠. 종목 코드는 601888. 중국 면세 산업의 80% 이상을 중국 중면이라는 이 국有기업이 독과점하고 있고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만약 듀프리와 알리바바가 뭔가 만들어내면, 특히 온라인 쪽으로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중국 중면에 있어서는 반갑지는 않겠죠. 특히 알리바바는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쇼핑몰, 그리고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 앱을 통해서 중국에서 가장 방대한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 국제여행, 지금은 중국 중면이죠. 종목 코드 601888. 중국 중면의 올해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가 2020년 1월인데 1월 코로나 확산 이후 3월까지는 주가가 한 25% 하락했고요. 4월부터 7월까지 262%나 쭉 급등했는데, 이 구간의 급등은요, 주로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 국내 신규 확진자가 3월 18일, 19일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0을 찍어서 그 후부터는 코로나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부분인데, 1월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내수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내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해남도 면세 정책의 완화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남도 면세 정책 완화, 이거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걸 검토해 왔는데, 정책은 6월 29일에 발표된 거지만 그 전부터 시장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컸었죠. 참고로 중국 중면의 매출 중 해남도 면세점은 약 30% 가까이 달하고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해남도 면세점이거든요. 공항이 아니라.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그중 거의 반을 공항에 영업료율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률이 매우 낮거든요. 하지만 공항 면세점은 그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의 사치품 기업이랑 가격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력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4월부터 7월까지 쭉 262%나 급등하고 8, 9월은 조정하고 나서 좀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0월 9일은 8%대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국경절 연휴도 끝났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면세 기업인 듀프리와 중국 알리바바의 중국 내 합작사 설립 관련 코멘트를 드렸고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동향이 있을 경우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